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황당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참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일단 그 해외 증시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해외 지수는 그냥 뭐 보합권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 이게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일이 하나 생겼었죠. 빅 뉴스였죠. 뉴스 다들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 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어제 남북 경협지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경협지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대충 뉴스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현대그룹에서 금강산에 호텔하고 이런 걸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가 거기 골프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호텔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으니까 많이 이제 낡아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이거 싹 걷어내고 우리식으로 그 자연 경관에 맞춰 갖고 우리식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만 봤을 때는 이제 남한하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표현 중에 남한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뒤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가지고 좀 분분했는데요.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개발하려고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금강산을 개발하는데 남한하고 의논하지 말고 하자 하는 걸로 봐서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의 어떤 자본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공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하고 남한하고 좀 관계가 틀어졌다는 뉘앙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남한하고 같이 협력 안 하고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 거의 예전에 그 이야기했던 거 있죠. 연말까지 어떤 대답이 제대로 된 어떤 반응이 없으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중순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그쪽으로 지금 진행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또 뒷백이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당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뭔가를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쪽의 사람이다 보니까 여차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뭐 그런 쪽에 모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의 어떤 숙소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발하러 들어가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우리한테 득될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해석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한창 같은 경우에는 그 강원도에서 그 원산으로 이어지는 그쪽 그 크루즈선이기 때문에 금강산이 관광이 재개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도 뭐 남한 사람들이 구경 오는 것은 막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관광 재개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남북 경협에 문제가 발생했다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특히나 지금 그 현대그룹 지주사인 현대 엘리베이 하고요. 오늘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현대 일리베이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골프장 운영권 가지고 있는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좀 치명타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들도 불투명해져 버렸죠. 개성공단도 과연 그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 그럼 경력주의 뭐 자원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이 제외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악재성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씁쓸하게 모두 손절했습니다. 싹 다. 그 한창하고 푸른 기술하고 인데프 모두 손절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일단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반응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남한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런 쪽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남한 사람이 금강산에 구경 오는 거는 막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 금강산 개발하고 나면 주 관광객이 남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 사업을 육성을 하는데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마찬가지 북미 간의 어떤 협상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선별적으로 또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한창 같은 경우는 크게 관계없지 싶어요. 어차피 크루즈선으로 해서 원산으로 운항하는 쪽이기 때문에 금강산에 직접적으로 뭔가 관계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 이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들은 뭐 심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그 남북 철도를 연결하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 철도를 주로 이용하는 거는 남한이 되겠죠. 그래서 남한 측의 어떤 그 철도 설비를 하는데 남한을 제외하고 철도를 까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를 깔면 이제 남한에서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철도 쪽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북 경협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금강산도 뭐 남한의 그 사커도 내라 했는데 개성공단도 기분 나쁘다고 폐쇄하라 이래버리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철도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선 운항 뭐 요 정도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협주 오늘 대체로 다 빠졌는데요. 현대상선은 크게 지장이 없었네요. 이건 운항이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경협주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렸죠. 상당히 허탈합니다. 전체 다 빠지고 있죠 지금 경협주들이. 근데 뭐 심각하게 완전히 뭐 전쟁 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경협주가 이렇게 빠지면 그 전쟁 관련주는 빅텍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번 경우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트럼프 말을 빌리면 흥미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라든가 어떤 전쟁 관련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빅텍도 같이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방 먹고 이거 이제 현금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테마주의 어떤 뉴스를 잡아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방향의 뉴스가 지금 계속 얻어맞고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협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좀 기대감 트럼프의 어떤 그 기대감으로 해서 좀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아침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한 방 먹여줘가지고 화끈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 다 손절하고 경협주 다 손절하고 일단 어차피 뭐 다 무너진 상황이라서 그냥 두고 또 가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일단 방역 관련주 쪽으로 포지션을 일단 구축을 했습니다. 방역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꺼쁘고 오늘 물건하러 가는 날이라서요. 컴퓨터 꺼쁘고 도매상에 물건하러 가서 이것저것 물건 담으면서
마음의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뭐 그 제일바이오 쪽이 또 빠져가지고 손실이 조금 더 키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뭐 손실 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방역 관련주 쪽을 그 다시 잡은 이유는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일바이오만 빼고. 제일바이오는 그동안 빠져야 될 자리인데 이게 그 동물 구충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내려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백광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이라든가 그 다음 그 대성미생물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그 돼지열병 발생되기 전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뭐 거의 돼지열병 발생되기 전이니까 또 조류독감 시즌도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이제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2주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해서 던지는 부분을 누군가가 밑에서 모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돌발 뉴스는 나오지 않더라도 밑으로 더 빠지는 것보다는 그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어떤 모션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른 쪽에 그 들어갈 만한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오로지 바이오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면 신라젠이 그 5,500만 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그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와, 이 종목이 지금 그 HLB가 오늘 거래 중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HLB가 흔들렸는데 이 HLB 쪽이 그 종목이 두 개가 움직이다 보니까 HLB가 쉬니까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신라젠이 또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그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또 1269억을 코스닥에서 매수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공매도 쪽에서 손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HLB가 급등할 때 공매도가 거의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 갑자기 떴다가 이렇게 하락시켜 놨던 종목이 갑자기 갭으로 뜨면서 자꾸자꾸 밀고 올라가서 쫙 올라가 버리니까 공매도가 미처 손을 못 쓰고 지금 손절하면서 뒤로 튕겨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서 이제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누르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거꾸로 너무 튀어오르니까 손절하면서 튀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공매도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서 공매도가 특히나 외국인 공매도였다면 아주 고수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임없이 날아가서 그냥 공매도 계좌를 깡통차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바이오 쪽이 지금 오늘 또 네이처셀 이 종목이 또 올라갔네요. 저는 이 바이오 쪽은 분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제가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뭐 임상 실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실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강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의 연관성만 있으면 막 끌어올리는, 그래서 다들 이제 바이오가 너무 올라가지고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바이오 쪽으로 돈이 완전히 몰리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 지금 어제 뉴스 나왔던 토박스 코리아 상어 가족, 이게 뭐 미국 쪽에서 순회 공연에서 뭐 히트를 했다든가 어쨌든가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터박스 코리아가 삼성 출판사가 이 터박스 코리아의 어떤 모회사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터박스 코리아는 오히려 밀려버렸습니다. 갭으로 떴다가. 그래서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와도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나마 인터플렉스는 그 폴더블 폰 관련해서 상승세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쪽도 오늘 비가 좀 왔기 때문에 부산은 그렇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약해지면 밀리는 현상. 뭐 꼭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돈이 전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이오로 몰려가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팔고 지금 저쪽으로 몰려가죠. 아마 대다수의 단타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특히나 HLB생명과학 오늘 분봉 보시면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재료가 쉽게 식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매도 쪽이 만약에 손절했는 거라면 감히 누를 수가 없죠. 이제 누르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계속 튀어 올라가는, 손절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건 이제 역으로 봤을 때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자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급락할 때 손절하면 그 손절하는 힘으로 해서 더 빠지는데, 나머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많이 빠지면 다시 또 손절하면 더 내려가죠. 그래서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만 돈이 다 몰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힘이 없었습니다. 뭐 올라갈 만한 그런 힘 자체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수소차 관련해서도 신규 상장에서 상한가 치던 종목 대장급인데 밀리고, 유니크도 대장이 밀리니까 같이 또 덩달아서 밀리죠. 그래서 다 밀리고 있고,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남산알루미늄도 밀리고 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고, 대선 테마도 뭐 상관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제재하고 국유신동은 그 환경 관련주인데, 환경 대표가 계엄 관련한 어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그 루머성에 휩쓸려 있어서 이쪽도 지금 좀 취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가 올라가는 만한 테마가 잘 없습니다. 경협주까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돈이 제약 바이오 쪽 빼고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쭉 돌려봐도 뭐 전기전자도 주춤하고 있고, 조선 쪽도 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테마도 거의 힘이 없고, 뭐 나머지 쪽 국일 그래핀 이쪽도 밀리고 있죠. 그 나노메딕스 이것도 뭐 중국하고 무슨 뉴스 나왔는데 나와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돈을 좀 다 던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해서 모든 돈이 전부 바이오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 바이오 관련주를 보유를 하고 이제 바이오가 아니고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오늘 좀 나름 선방은 한 것 같아요. 지금 백광 소재가 10원 올라왔는 상태로 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대다수의 테마들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도 뭐 거의 뭐 많이 안 빠지고 아침에 좀 들어올리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들어올리는 시도를 했었는데 거래량도 모처럼 조금 붙었죠. 붙어서 들어올리는 시도를 했었는데 바이오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 버리니까 다시 또 그 매수하던 사람이 다시 손절하면서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일바이오는 뭐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이 정도를 바닥권으로 봐야 되니까요. 빠지는 건 이해가 할 수 있겠고, 대성미생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지탱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더 이상 뒤로 그 물러가서 현금 쥐고 가만히 있기도 조금, 그래서 방역 쪽으로 꼭 돼지열병이 아니더라도 그 조류독감이나 뭐 구제역 같은 이런 시즌도 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열병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싹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멧돼지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싹 사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게시판에 글 보면 이거 원래 돼지열병 없었는데 그냥 그 세상이 뭐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시선 끌기 위해서 터뜨린 게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걸 뭐 그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너무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니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일단 거의 대장급이 백광 소재 쪽이 거의
대지열병 쪽에서 대장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횡보하는 그런 쪽 흐름이 조금씩 빠지면서 횡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급하게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대로 홀딩하고 매매 자체를 이 상태로 그냥 방역 관련주를 보유한 상태로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주도 지금 안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뭐 그 도전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 이제 푸른 기술은 거의 잘 버티고 있네요. 대장급 역할을 합니다. 부산산업하고 뭐 철도라든가 크루즈선 이런 쪽은 악재에 밀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잡아볼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손절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도 좀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들어갈 입장도 못 되고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그냥 보유를 하고 계속 지켜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좀 발생했겠죠. 지금 많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678만원 정도 되는데요. 678만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43만원입니다. 오늘은 거의 뭐 남북 경협주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손실이 컸던 것 같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나을 건데 어제 또 괜히 들어갔다가 또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충격을 최근 들어서 제 수익이 마이너스로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투자해서 이제는 손실 쪽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954만원입니다. 아마 조금 더 빠지게 돼서 손실이 더 생긴다면 완전히 정리하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좀 쉬는 쪽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송도 좀 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아예 확 쉬었다가 분위기 다시 보고 들어가야 되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한 900대 밑으로 내려가서 한 800대 쪽으로 내려갈 때 초창기 때 완전히 그 관심 종목 없음하고 현금 100%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954만원으로 오늘 장을 끝내게 됐고요. 당분간은 그 방역 관련 이쪽을 보유하면서 매매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다른 쪽에 들어가고 싶은 쪽이 거의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팔았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돈이 다 몰리니까 여기만 빨갛고 나머지 쪽이 전부 다 돈이 다 팔고 이쪽으로 다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갈 때 또 따라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제자리만 지키면서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쩔 수 없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투자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부디 이럴 때 그 투자 그 원칙을 좀 정립을 해가지고 손실을 어떻게 하면 적게 보고 커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그 공부가 될 수 있는, 돈을 잃었을 때 경험을 쌓으면 그건 손실이 아니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돈은 다시 그 투자법 경험치만 쌓여지면 언제든지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보다 경험치를 쌓는 쪽에 비중을 두신다면, 많이 좀 불안감을 느끼신다면은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보유 물량을 확 줄여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20분이 넘어갔네요. 시장도 재미도 없고 지금 영 뭐 매매도 못 따라가고 있고 뭐 어떻게 손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 무너지고 있었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